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6에 대한 충격적인 새로운 세부 정보가 방금 MOB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확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작지만 흥미로운 소식으로 최근에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선보였던 게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가 팬들에게 앞으로 게임에서 어떤 라이선스를 보고 싶은지 묻는 새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파피 플레이타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파피 플레이타임이 언젠가 잠재적인 협업을 위해 개발자들의 레이더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수십 개의 다른 게임 및 IP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파피가 포트나이트에 등장하는 것을 본 후에는 솔직히 이 시점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꼭 이야기해야 할 머천다이즈 출시는 커스튬스.com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파피 플레이타임 할로윈 장식품이 선주문 가능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크기의 허기풍선 인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무려 7.6m 높이입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그들은 허기워기와 캣냅 애니마트로닉스도 선주문 받고 있습니다. 특히 캣냅은 진짜 연기를 뿜어내며 꽤 인상적인 모습인데 정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왜 일반적인 흑백 연기 대신 붉은 연기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정말 대단하고 MOB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더 화려한 것들을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올해 할로윈에 이것들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오랜 기다림 끝에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5 패치 4가 이달 초 스팀에 출시되었는데 대부분 예상했던 버그 수정과 챕터에 대한 몇 가지 작은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의 콘솔 버전 전용이었던 새로운 프로토타입 점프 스퀘어를 추가한 것이죠. 하지만 이 업데이트에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새로운 엔딩입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이 플레이어를 붉은 젤에 던져넣고 기블렛에 의해 부활한 후 플레이어는 게임의 남은 시간 동안 눈에 띄게 부상을 입은 채 데이터 센터까지 절뚝거리며 겉으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 아주 사소한 변화이지만 챕터 5 출시 후 이렇게 늦게 이 부분을 추가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많은 팬들과 저는 이 새로운 절뚝거림이 현재 개발 중인 챕터 6의 시작 부분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게임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게임 초반에 자신을 치료하고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특히 초반에 어떤 종류의 추격 장면이 다시 등장한다면 게임 플레이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챕터 6슈가 더 나아가 파피 플레이타임의 전반적인 미래에 대해 말하자면 이 면에서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MOB 엔터테인먼트의 링크드인 계정에 채용 공고를 확인해보면 게임 개발을 도울 많은 새로운 직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이 모든 채용 공고들을 검토해 왔는데 이는 챕터 6슈가 같은 미래의 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팀을 확장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러한 최신 채용 공고 중 일부에서 파피 플레이타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이 챕터 6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채용 공고 중 하나에서 개발자들은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참여할 게임 디렉터를 특별히 찾고 있었습니다. 직무 설명에서 MOB 엔터테인먼트는 미발표된 다가오는 MOB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참여할 게임 디렉터를 요청하고 있으며 일종의 얼리 액세스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 디렉터는 게임의 진행 시스템, 속도, 파티 규모에 따른 협동 밸런스, 라이브 운영 주기 및 품질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정도 파피 플레이타임의 베테랑 팬이라면 이 모든 것이 섬뜩하게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MOB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파피 플레이타임을 중심으로 한 얼리 액세스 멀티플레이어 라이브 서비스 협동 플레이어 경험인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을 4년 전에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장르의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면서 그 게임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잠재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단순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파피 플레이타임 스피노프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플레이타임과는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새로운 IP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낙관적인 이론은 이것이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의 부활을 위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솔직히 현재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은 완전한 난장판일 것입니다. 그것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 당시 훨씬 작고 아마도 훨씬 다른 팀에 의해 부분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파피와는 몇 년 뒤떨어진 자산과 캐릭터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이 게임을 부활시키고 싶다면 완전히 새로운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캐릭터와 지역으로 현재의 현대적인 파피 스타일에 맞춰 게임을 리메이크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개발자들은 올해 초에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곧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측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지만 유튜버 It's Lightning이 언급했던 머브 인터테인먼트의 컨셉 아티스트 오스틴 제임스의 링크드인 프로필에서 오스틴의 머브 인터테인먼트 컨셉 아티스트 작업 설명 아래에 그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5와 6의 캐릭터 및 장난감에 대한 컨셉 아트를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챕터 6이 존재한다는 것을 즉시 확인시켜주는데 이는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문장에서 챕터 5뿐만 아니라 챕터 6을 위해서도 새로운 종류의 캐릭터들이 개념화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챕터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모든 챕터에는 새로운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챕터 6이 이야기의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점에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장난감과 캐릭터를 챕터에 추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챕터들에서 우리가 들었지만 결코 보지 못했던 몇몇 실험체들이 있습니다. 챕터 5에서 언급된 프로토타입이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 문서에 따르면 파피가 일기에서 언급한 선원 장난감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